여러분, 어제 잘 쉬었나요? 메데이아 희곡 작품 모두 읽으셨나요? 굉장히 잔혹하고 또 어렵기도 했죠. 어, 삶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여러분. 7교시 마지막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저와 함께 즐거운 수업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데이아 시간입니다. 여러분, 메데이아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기억하시나요? 5명 이상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선생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출석 퀴즈로 할게요. 등장인물 5명 이상 쓰기. 가장 첫 장면에 나왔던 인물이 있죠? 바로 유모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두 아들들과 함께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교사죠.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 메데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 오늘 이 코러스들의 역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코러스가 있습니다. 또 메데이아가 사랑했던 인물, 이아손이 있겠죠. 아이게우스, 크레온. 두 남아는 메데이아의 두 아들을 말합니다. 하녀들, 시종들, 무사들까지 등장인물 5명 이상 모두 맞추셨나요? 출석 퀴즈에 모두 대답을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던 작품 생각하시면서 또는 옆 창에 컴퓨터로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보고 있다면 옆 창에 또는 프린트된 대본을 함께 보면서 참조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대사가 누구예요? 유모가 한다고 했죠. 이 유모의 첫 대사가 작품 전체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한번 대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아르고의 노가 그 험난한 검푸른 바위를 날쌔게 해치고 콜키스의 땅에 이르렀단 말인가. 어찌하여 펠리온 골짜기의 소나무들은 무사들의 도끼 아래 잘리어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난 아르고의 제목이 되었단 말인가. 그런 일만 없었던들 우리 메데이아 아시지께서 이올코스에 갔을 리도 없으며 이아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리도 없으련만 그런 일만 없었던들 아시께서 펠리아스의 딸들을 속여 그의 아비를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남편을 따라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 코린토스에까지 와서 살게 되지도 않았으련만 아시께서는 비록 망명자셨지만 높은 평판을 들으셨고 이아손과도 지아비에 순종하는 충실한 아내로서 화목하게 살았었지. 라고 유모가 첫 대사를 합니다. 자, 이 첫 대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바로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전 줄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데이아라는 작품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절정과 결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모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콜키스는 어디였죠, 여러분? 맞아요. 메데이아가 태어난 곳이에요. 메데이아의 고향이죠.
이아손은 왜 콜키스로 갔나요? 펠리아스 때문이었어요. 왜요? 이올코스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펠리아스가 아이손의 왕권을 빼앗고 다시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내건 조건이 바로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그 일 때문에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이아손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아빠를 속여서 황금 양털을 뺏어오는 걸 도와줬고 또 자기의 동생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사지를 갈기갈기 찢기도 했고 이아손의 복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펠리아스의 딸들을 속여서 펠리아스를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도 떠나오게 되어서 망명자가 되었죠.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잔혹한 일들을 이아손 한 명 때문에 했는데 이아손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대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가슴은 고통으로 가득 찼네. 이아손은 제 아들들과 메데이아 씨를 배신하고 이제는 코린토스의 공주인 크레온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그러니 이 메데이아가 지금 절망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대요. 그리고 식음도 전폐하고 막 굶으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대요. 맨날 울고 있대요.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메데이아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나라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아손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으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무가요. 다음 대사로 넘어갈게요. 아씨는 아들들을 보아도 즐거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증오의 빛을 띄우니 아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두렵기조차 하다오. 결코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안다오. 독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두렵기만 하다오. 아씨에게 해를 끼치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지.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네. 어머니의 슬픔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천진난만하게 애들이란 불행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꼭 맞아 라는 대사를 했어요. 이 대사를 통해서 어때요? 미래의 상황을 암시를 하고 있죠. 어떨 것 같대요? 유모가 보기에는. 큰일 났다. 쟤 이제 이아손 자기의 조강지처 버리고 배신하더니 쟤 이제 큰일 났다. 너 아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어떡하냐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은 눈치도 못 채고 천진난만하게 있대요. 아이들이란 불행을 모른대요. 이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들들이 뭔가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교사가 8살, 10살밖에 안 됐어. 얘네 어떡하니? 이 두 사내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막 웃고 떠듭니다. 이 심각한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교사가 유모를 만나는데 교사가 왜 그래요? 나빛이 왜 그래요? 왜 그렇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모가 지금 알고도 그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사가 또 새로운 상황을 이야기해주죠. 그 사실 몰랐어?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이 나라의 왕인 크레온이 코린토스의 왕인 크레온이 메데이아하고 아들을 코린토스에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네.
이거 어떡하냐. 그런 계획이 있다. 근데 왜 이하손은 아니고 메데이아와 그의 두 아들만 해당이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메데이아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메데이아의 폐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통곡 소리로 첫 대사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 안에서부터 끌어나오는 대사라고 하네요. 이런 비운을 당하다니.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내가 진짜 비운을 당하다니. 내가 진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메데이아가 첫 대사로 합니다. 와, 이거 연기하는 배우 굉장히 쉽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메데이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대사를 외쳐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역할이 바로 코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러스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코러스가 어떤 대사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지문에 코러스의 정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메데이아를 동정한대요. 우리 이들은 누구래요? 코린토스의 여인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코린토스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 메데이아와 이하손이.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들인 거고 메데이아를 동정하는 여인들인 거예요. 그들을 코러스로 명명한 거죠. 자, 코러스의 대사 한번 볼게요. 메데이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달려왔대요. 이들이 말하기에 이들이 첫 대사부터 딱 얘기를 하네요. 콜키스 여인 중에 가장 불행한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여보시오 유모, 아직도 슬픔이 가라앉지 않았나요? 통곡 소리가 대문 밖까지 울려 퍼지니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끼던 이하손의 집안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다니 가슴 아프군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 같죠? 또 다음 코러스의 대사를 한번 볼까요? 제우스 신이시여, 대지여, 빛이시여, 이 가련한 여인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오 메데이아여, 쾌락의 침상 때문에 죽음을 택하다니. 제발 그러지 말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데이아가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데이아한테 하는 대사예요. 그 쾌락의 침상, 그 남자가 바람핀 것 때문에 네가 왜 죽니? 그러지 마. 너 남편이 딴 여자한테 마음 뺏겼다고 네가 왜 죽니? 그런 일이 어디 처음이니? 너만 그런 일 당했니? 그런 일 때문에 너 영혼 괴롭히지 마. 제우스 신이 네 편이 돼줄 거야. 왜 잃어버린 남편을 위해서 죽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코러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시대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쓰고 있나요? 가면을 쓰고 있죠. 이 시대 때는 배우들이 커다란, 지금 이 가면은 얼굴에 크게 맞는 가면인데요. 이렇게 작은 가면 쓰지 않았고요. 커다란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리스 시대의 무대가 어땠는지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큰 그 공간에서 육성으로만,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가면으로 그 인물을 나타냈어요. 그 인물의 특징을 가면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역할을 했죠. 어쨌든 자, 코러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통 그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코러스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극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극의 배경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에서는 유모가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했는데 다른 극에서는요. 코러스가 먼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 줄거리라든지 중간중간에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때 연극에서는 법칙이 있었어요. 몇 가지 법칙. 그래서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대 뒤에서 막 죽여요. 막 죽이고 막 잔인한 일들을 빡 하고 나서 코러스가 나와서 이런 일이 누가 죽음을 당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 무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설명하기도 하고 이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아까 나왔던 그 코러스가 대사에 아니 왜 잃어버린 남편에 대해서 네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 죽음을 택하려고 하니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행동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그때 코러스의 그 명수는 구성은 보통 12명에서 5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많은 편이었죠. 또 주인공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기도 해요. 메데이아가 뭔가 왔다 갔다 진짜 막 나중에는 두 아들을 두고 심적 갈등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러스가 막 이럴까 저럴까 하는 어떤 그런 메데이아 모습을 대변해서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미래를 예견하거나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하기도 해요. 불쌍한 메데이아 아니면 나중에 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래를 막 예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요,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온 건데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영화화돼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자료를 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화가 굉장히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이렇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왕이 당연히 오이디푸스 왕인데 가면을 쓰고 있죠. 이런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가면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런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는 또 다른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이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원래 그리스 연극이 연극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디오니소스를 위한 그 그리스 신을 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합창곡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합창곡. 그게 발전이 돼서 비극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 코러스가 합창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노래 형태로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러스가 막 이렇게 음율을 넣어서 리듬을 넣어서 그렇게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움직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스펙타클이 뭐예요? 뭔가 장관을 영어로 이제 장관이라는 단어를 스펙타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관을 이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에 볼거리를 제공을 해줬고요. 노래나 춤을 통해서 연극적인 효과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극을 현대로 와서 음악극으로 재창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연출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휴즈나 지연,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그게 쉬어가는 부분, 또 지연 부분,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극적인 리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막 달려가다가 코러스가 나와서 잠깐 쫙 쉬어가고 또 막 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극적인 리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 시대의 무대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곳에서 배우들이 육성으로 마이크 없이
정말 몇천 명의 사람들, 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굉장한 훈련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볼거리를 춤을 출 때도 굉장히 크게 했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몸짓도. 그래서 엄청난 훈련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정말 수업 길게 했네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출석 퀴즈 잊지 않으셨죠? 등장인물 5명 쓰기 꼭 해주시고요.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건데, 메데이야. 읽지 않고 선생님 수업을 들은 분들은 어려웠죠. 다음 주까지는 꼭 대본을 읽고 저랑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책도 조금 건들면서 같이 함께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책 없이 작품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더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생겨서 한번 제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준비를 해볼게요. 선생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항상 문의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얼굴 보이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